안녕하십니까? 복지광장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현 정부 복지정책 중에서 특히 기초연금에 관하여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드리는 15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신청할 때 대출과 부채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한지, 은행 대출과 자녀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다르게 확인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기초연금 신청할 때 집이 있는 경우,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 시골집이나 토지가 있는 경우를 사례 중심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에도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파트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월세 사는 사람은 더 유리한가요? 시골에 오래된 집이 하나 있는데 괜찮나요? 부모님 산소 주변 땅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오늘 영상은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평가액, 사는 지역, 전세 보증금, 토지와 다른 재산까지 합쳐서 소득인 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탈락이 아닙니다. 전세 산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시골집이 낡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감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은 해보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파트가 있어서 안 될 거야. 집 한 채 있으니 신청해도 소용없겠지. 그런데 이렇게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집을 시세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을 확인하고 지역별 공제와 소득 환산 방식에 따라 소득인 정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3억 원짜리 집이라고 해도 서울에 있는지 중소도시에 있는지 농어촌에 있는지 대출이 남아 있는지 다른 예금이나 자동차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단독주택과 시골집도 반드시 확인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고향에 오래된 집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시골집,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무너져 가는 낡은 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집은 팔리지도 않아요. 사람도 안 사는 집이에요. 오래된 집이라 재산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살고 있지 않아도 소유자가 본인이라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이 있다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시가격, 토지대장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낡은 집인지 빈집인지 실제로 가치가 낮은지는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집이 없으니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은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돈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서는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주택은 없지만 전세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그 보증금이 재산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적고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신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꼭 준비하십시오. 보증금, 월세 금액, 계약자 이름, 주소, 계약기간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월세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월세 사는 분들은 보통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자가나 전세보다 재산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주거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금, 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토지, 다른 부동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까지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월세에 살고 있어도 금융재산이 많거나 다른 토지가 있거나 자녀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월세 사니까 당연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토지는 생각보다 많이 빠뜨리는 재산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토지입니다.
논, 밭, 임야, 묘지 주변 땅, 고향 땅 일부 지분,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은 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동명의나 일부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본인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지분이 있다면 작은 땅이라도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들과 함께 물려받은 밭이 있는데 나는 농사도 안 짓고 팔 수도 없어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도 등기상 본인 지분이 있으면 재산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정부 24나 주민센터에서 내 명의 부동산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입니다. 집을 자녀에게 넘겼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집을 자녀 명의로 바꾸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갑자기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내 명의가 아니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 넘겼는지, 왜 넘겼는지, 돈을 받고 팔았는지, 무상으로 증여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직전에 재산을 옮기는 방식으로 쉽게 해결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료가 부족하면 상담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이나 토지를 자녀에게 넘기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부동산에서 꼭 확인할 것은 7가지입니다. 첫째,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나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시골집이나 빈집도 등기상 내 명의인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은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넷째, 논, 밭, 임야, 상속 지분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현재 대출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여섯째, 최근에 집이나 땅을 팔거나 증여했다면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일곱째, 집값만 보지 말고 예금, 보험, 자동차까지 함께 계산하십시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라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골집이 낡았다고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무엇인지, 그 재산이 얼마로 평가되는지, 부채와 보증금까지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실 행동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내 명의 주택과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둘째, 전세나 월세 계약서 꺼내서 보증금 확인하기. 셋째,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내 소득인 정액을 상담해 보기. 상담하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집 한 채가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은 재산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월세 보증금도 확인되나요? 시골집과 토지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공동명의 땅도 제 재산으로 보나요? 주택담보대출은 재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집 있어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골집 등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부동산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사례를 골라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예고해 드립니다. 내일은 기초연금 신청할 때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차는 괜찮은지, 자녀가 타는 차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고급 자동차는 왜 조심해야 하는지, 장애인 차량과 생업용 차량은 어떻게 다른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몰라서 놓치면 너무 아까운 제도입니다. 집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세나 월세라고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과 계산으로 확인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